예, 10월 달 일자리 지표가 나왔는데요.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많은 일자리가 나왔다. 원래는 이제 40만 개 정도 일자리가 추가될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었는데 53만 1,000개가 추가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기대치 이상이다라는 것이고,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4.7% 정도로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했는데 4.6%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상했던 것보다 실업률도 조금 더 떨어졌다. 이렇게 해서 긍정적인 지표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이든은 이게 자신의 정책이 잘 돼서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근데 실제로 그런 것이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냐면은 9월 초부터 연방에서 나오고 있던 실업수당이 없어진 것, 여기에 플러스 최근 들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모습, 이것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심리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내가 직장에 나가서 일해도 이제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일하다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은 낭패 아닙니까? 굉장히 다들 겁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걸린다고 누구나 다 알아눕는 것은 아닌데, 뭐 병원에 가가지고 실려가가지고 알아놓을 정도 혹은 뭐 사망할 정도로 연결되는 것은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가능성은 낮기는 하나, 뭐 전체적으로 가능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내가 걸리면 뭐 그건 100%이니까 누구나 다 겁을 좀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일단 사망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겁을 내고 있었던 것인데, 이게 심리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감염자 수가 많이 줄어든다 하니까 집단 면역 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 심리들이 지금 많이 퍼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터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바이든이 잘해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분석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본인만 그렇게 이야기하죠, 본인만. 임금 상승률은 9월에 0.6%였던 것이 10월에는 0.4%다. 그러니까 임금 상승도 약간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거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됩니다. 무조건 임금 높인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급여가 많아지면은 내가 더 부자가 되는 거지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급여가 많아진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이 잡아져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내가 월급 올라가는 것보다 인플레이션이 더 높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급여가 많이 올라가는 거에 자꾸 혈안이 돼 있으면 거기에 이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속기 쉬운 거죠. 최저임금 시간당 15불 해주겠다, 뭐 20불 해주겠다,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경제라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더라. 예. 백인 실업률하고 흑인 실업률을 비교한 지표가 있는데요. 백인 실업률은 4.2%에서 4.0%로 떨어졌고, 그러니까 백인들이 좀 더 일자리에 더 많이 나왔다는 이야기죠. 흑인 실업률은 7.9%로 지난달과 변함이 없다. 그래서 이 백인과 흑인 간의 인종차는, 실업률 인종차는 오히려 좀 더 벌어지는, 그래서 흑인들 실업률이 백인들 실업률보다는 조금 더 많아지는 그런 형태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고요. 남성들만 놓고 이야기하면 백인 실업률은 4.2%에서 3.6%로 오히려 떨어졌답니다. 그러니까 백인 남성들은 오히려 실직자들이 더 늘어난 셈이고요. 그러니까 일자리에 복귀한 것은 백인 여성들이 더 많이 복귀한 이런 상황인 것이고요. 흑인 남성 같은 경우에는 0.3% 오히려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백인 남성이 4.2%에서 3.6%로 떨어졌으니까 백인 남성들이 일자리에 더 많이 복귀한 것이고, 죄송합니다. 백인 남성들이 일자리에 더 많이 복귀한 것이고요. 그리고 흑인 남성들은 0.3% 이 실업률이 더 올라가서 지금 8.3%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흑인 남성들이 일자리를 조금 더 그만둔, 일을 더 그만둔 이런 상황이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인종하고 일자리하고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인가? 뭐,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약간 그런 지표들의 그런 숫자들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이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일자리가, 왼쪽 그래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가 원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터지기 전, 팬데믹이 터지기 전에는 1,525만 개 일자리가 있었습니다. 이게 2020년 2월 기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미국의 일자리 수가 1,525만 개가 있었는데 그게 뚝 떨어진 거죠. 예. 그래서 3월 달에 뚝 떨어져가지고 4월 달에 완전히 밑바닥으로 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53만 1,000개가 10월 달에 올라갔다라고 해서 돼 있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도 420만 개가 더 있어야 된다, 일자리가. 갈 길이 더 멀다라는 거죠. 갈 길이 더 멀다.
뭐 실업률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예, 좀 코로나 바이러스 리세션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이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도 우리는 팬데믹에서 완전히 다 이제 벗어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산업별로 이야기하는데 보면은 제조업 분야에서 주로 이렇게 일자리들이 좀 많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공공 분야, 이 정부에 참여하는 공무원 숫자는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공무원 숫자가 줄어드는 이유가 뭐냐면은 백신 의무화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인데요. 백신 의무화 정책을 먼저 적용받은 곳이 바로 이제 연방정부, 연방정부의 계약자들, 그다음에 뭐 군부대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백신 의무화 때문에 일자리를 그만두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일부 여러 곳에서 보고 있고, 통계들을 나오는 거 보면 뭐 90몇 % 이상 뭐 다 백신 접종했다 이런 식으로 발표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는 백신 의무화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제가 또 생각 안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